네, 안녕하십니까. 보험설계사 이종범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주제는요, 간병인 지원보험, 그리고 간병비 일당보험, 요 두 상품을 좀 이렇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간병비 보험을 좀 다루려는 이유는 저도 최근에 의뢰가 한 3건 정도 들어왔고, 이 의뢰가 들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제 나이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. 제 주변 지인분들이 30대 한 중후반, 한 40대 초중반, 뭐 요런 나이대에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어떤 사건 사고가 됐건, 그 다음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간병인을 쓴 경우들이 좀 의외로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오게 되고,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상품을 이제 알아보게 되고,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도 지금 최근에 좀 접하게 된 상품입니다. 제가 그 여러 회사들을 좀 이렇게 알아봤거든요.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간병인 보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회사들이 많았고, 그 중에서 가장 잘 갖춰진 회사가 KB손해보험이어가지고 제가 KB손해보험 상품을 좀 뽑아왔고, 그 외에 좀 다른 회사들도 있긴 있는데 상품 구성을 보니까 상품들은 다 정형화되어 있더라고요. 다 비슷하다는 거죠. 그리고 어쨌거나 그 다른 회사들도 좀 약간 KB손해보험에 비하면은 상품 구성 세팅이 좀 약간 미흡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제가 KB손해보험 상품을 좀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. 간병인 보험은 총 2개의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상품은 실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간병인이 필요도 한 상황이에요. 그때 회사에서 제휴가 된 그 어떤 간병인들을 직접 이제 보내는 거죠. 보내서 그렇게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고요. 두 번째는 만약에 간병인을 고용해서 쓰게 됐을 때 그 간병인이 하루 일당을 이렇게 주는 보험. 예를 들면 간병인을 총 3일 썼어요. 그러면은 일당이 예를 들면 5만원짜리가 들었으면 3일 썼기 때문에 15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, 만약에 일당을 10만원 넣었으면은 총 3일을 썼기 때문에 30만원이 지급되는, 이렇게 보험은 2가지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우선은 첫 번째 상품인 간병인 지원보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병인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간병인을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, 이 간병인 지원보험은 회사에서 정해준 간병인만 쓸 수 있고, 만약에 내가 다른 간병인을 구해서 쓰려고 할 때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.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정이 되거든요. 어떤 부분이 인정이 되냐면은 회사에서 제휴된 그 간병인이 인원이 부족해요. 이제 그런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그 간병인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따로 그 간병인에게 이렇게 지급해주는,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간병인 기준은 간병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간병인으로 인정이 됩니다.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.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간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간병인 자격증이 없어요. 그러면은 당연히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. 네, 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인 간병비 지원보험은요, 그 간병인이 고용이 돼서 한 며칠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일수에 맞춰 가지고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죠. 네, 예를 들면은 좀 한 1년, 2년 전부터 많이 판매가 되는 보험 중 하나가 치매 간병비 보험인데, 이 치매 간병비 보험은 그냥 일반 간병인 지원보험이라든지 간병비 지원보험하고는 약간 달라요. 이 치매 간병비 보험은 치매에 걸린 게 중증 치매여야 되고, 중증 치매가 걸렸을 때 한 달에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보험이거든요. 예를 들면 그 생활비가 뭐 30만 원이 가입이 돼 있으면은 매달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뭐 요런 보험이고, 이 간병인 지원보험은 중증 치매일
때뿐만이 아닌 모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넓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치매 간병비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런 간병비 보험도 있다는 걸 체크해 두시고, 보험이라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장이 다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중증 치매일 때만 간병비가 지원되는 보험보다는 모든 간병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보험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. 당연히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. 상품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, 예를 들면은 전반적으로 보장이 다 되는 게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좀 더 비쌀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다 좋아, 이게 다 나빠 라는 거는 사실 좀 되게 너무 이분법적이고 좀 약간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의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치매 간병비 보험보다는 그냥 간병이 다 되는 보험이 좋다는 게 보편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지만, 주변 어떤 분은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계셔요.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포커싱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중증 치매일 때 간병비가 지원되는 그 보험이 꼭 나쁘다라고 또 볼 수도 없는 거예요. 결국에는 그 소비자분들,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어느 쪽에 꽂혀 있느냐에 대한 그 니즈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만 해줄 수 있는 거죠. 이런 장단점이 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, 결국에는 선택은 소비자의 몫인 거고, 그거 보험료, 월납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분들이 보고, 가늠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걸 잘 초이스할 수 있는 거,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한 어떤 하나의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. 그리고 간병인 지원보험하고 그 다음에 간병비 일당보험, 이 두 상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,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시 이제 나오는 어떤 보험금인데요. 그러니까 제가 상품들을 갖다 싹 읽어봤을 때 제가 내린 판단이 뭐냐면은,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갖거든요. 뭐냐면은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간호사가 간병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간호사가 간병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간병인이 아닌 거잖아요. 예, 원칙적으로. 그랬을 때에는 당연히 간병비 일당보험에서는 그 간호사로 인해 가지고 간병이 되어질 때 나오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고, 그 다음에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에서는 간호사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간병인을 지원은 해주지 않고 거기에 적합한 그 일당에 대한 금액을 줘요. 그게 얼마에 설정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설정된 금액을 드립니다. 그러면은 당연히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나오는 보험금도 다를 것이고, 당연히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도 달라지겠죠. 네, 이 점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총 한 3분 정도를 갖다가 간병비, 그 다음에 간병인 지원, 이 보험을 갖다 설계를 해봤는데요. 이분이 한 고객분인데 58세예요. 지금 58세 나왔는데, 이분 같은 경우는 월납보험료가 한 2만원대 초반이 나오고요. 한 60대 제가 한 중후반 되시는 분 설계를 해봤거든요. 그분들이 한 5, 6만원대 나왔고요. 제가 또 한 분 한 7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은 또 설계를 해봤거든요. 그분이 보험료 거의 10만원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되게 좀 그 차이가 되게 큽니다. 이 점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고, 내 나이가 대략 이 정도니까 한 월납보험료가 대략 한 어느 정도 나오겠다, 요거를 갖다 대충 가늠해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실제 내가 납입할 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
직접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맡겨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. 당연한 거겠죠. 네,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해서 간병인 지원 그리고 간병비 일당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.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이 보험이 여러분들께서 좀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은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 도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